자, 수험생 여러분, 학생 여러분, 오늘은 계속 문법 수업만 하니까 너무 어렵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고전소설 유명한 연암 박지원의 출제 많이 되죠? 광문자전, 박지원의 광문자전에 대한 수업을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 꼭 복습하고 여기 주어진 줄거리에다가 여러분 감상만 좀 덧붙여서 독서 기록장 작성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기부에 올려달라고 학교 선생님한테 말씀하세요. 먼저 광문자전 줄거리부터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종로죠, 종로. 종로 저작거리 시장이죠. 거린들의 우두머리인 광문은 어느 날 돌보던 병든 거지 아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광문이 죽인 게 아닌데 누명을 쓴 거예요. 동료들에게 내쫓긴다. 광문이 죽인 게 아니에요. 광문은 어느 집으로 피신하게 되는데 도둑으로 또 오해를 받아서 주인에게 붙잡힌다. 주인은 그가 도둑이 아님을 알고 풀어주자 광문은 거적을 얹어 버려진 죽은 아이의 시신을 잘 묻어준다. 착하죠? 광문이 심성이 착한. 광문은 거적을 얻어가지고 버려진 죽은 아이의 시신을 잘 묻어준다 이게요. 장례를 치러줬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를 목격한 집주인은 그를 의롭게 여겨서 약국을 운영하는 부자의 추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광문은 약국의 점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부자의 돈이 없어져서 광문이 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광문이 오비락식으로 의사의 약국에 어떤 그 돈이 없어졌는데 광문이 가져간 걸로 의심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약국의 주인 처조카에 의해서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문이 가져간 게 아니라 가져간 사람이 따로 있었죠. 부자는 광문에게 사죄하고 그의 인품을 칭찬하여 그때부터 광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다. 광문은 40세가 넘도록 장가도 가지 않고 분수를 지키면서 물욕 없는 생활한다. 물욕이 뭐예요? 물질적인 욕심을 얘기하죠. 이러한 광문이기에 세도가가 뭐예요?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도 도도한 어떤 기생, 그러니까 세도가 권력자 앞에서도 아주 도도했던 기생이 있는데 기생이 이름이 운심이야. 근데 이 운심마저도 광문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면서 함께 어울린다. 줄거리에서 보듯이 여러분 볼까요? 잠깐 볼까요? 갈래 한문 소설. 박지원의 소설은 대개 다 풍자 소설이죠. 배경 조선 후기 서울 한양의 저작거리. 저작거리가 뭐예요?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제 신이 있고 정직한 광문에 대한 칭송. 신이가 뭐예요? 믿음. 광문에 대한 칭송. 광문의 어떤 성품을 칭송한다는 뜻이에요. 자, 본문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볼까요? 광문이라는 거지였다. 광문이라는 자는 거지였다. 일찍이 종로 저작거리에서 빌어먹고 다녔는데 거지 아이들이 광문을 추대하여 그 거지 패거리에 우두머리로 삼고 소굴을 지키게 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광문이 거지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하루는 날이 몹시 차고 눈이 내리는데 거지 아이들이 다 함께 즉 구걸하러 나갔다는 거야. 그중 하나이만이 병이 들어 따라가지 못하였다. 조금 뒤 그 아이가 추위에 떨며 거듭 흐느끼는데 그 소리가 몹시 처량하였다. 광문이 너무도 불쌍하여 몸소 나가 밥을 빌어 왔는데 병든 아이를 먹이려 보았더니 아이는 벌써 죽고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광문은 여기 빨간 부분 볼까요? 광문은 아이에게 먹을 것을 갖다가 빌려 간 거죠. 그래서 이게 광문의 어떤 인간애가 나타나는 거야. 근데 갔다 오는 사이에 죽은 거야. 오해를 받았죠. 그래서 거지 아이들이 돌아와서 광문이 그 애를 죽였다고 의심하여
다 함께 광문을 두들겨 쫓아내니 광문이 밤에 엉금은 볼까요? 기어나와서 마을의 집으로 들어가다가 그 집 개를 놀라게 했다. 집주인은 광문을 잡아다 꽁꽁 묶으니 광문이 외치는 말이 나는 날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 온 곳이지 감히 도적질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영감님이 믿지 못하신다면 내일 아침에 저자에 나가 알아보십시오. 하는데 말이 몹시 순박하다. 말이 매우 순박하다.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광문을 풀어주는 거야. 네, 집주인이 내심 마음속으로 광문이 도적이 아닌 것을 알고서 새벽녘에 풀어줬다. 광문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떨어진 거적을 달라하여 가지고 떠났다. 집주인은 끝내 몹시 이상히 여겨 그 뒤를 밟아 멀찍이서 바라보니 거지 아이들이 시체 하나를 끌고 수표구에 와서 그 시체를 다리 밑으로 던져버리는데 그 광경을 목격한 광문이 다리 속에 숨어 있다가 떨어진 거적으로 그 버려진 시체를 싸서 가만히 짊어지고 가서 서쪽 교회 공동묘지에다 붓고서 울다가 중얼거리다가 하는 것이었다. 이 부분. 그래서 버려진 시체를 갖다가 여러분 광문이 걷어가지고 이렇게 장례를 치러주는 광문의 그 의로운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에 집주인이 광문을 붙들고 이유 사유를 부르니 광문이 그제야 그 전에 한 일과 어제 그렇게 된 상황을 낱낱이 고하였다. 집주인이 내심 광문을 의롭게 여겨 데리고 집에 돌아와 의복을 옷이죠 주며 후히 대화했다. 그리고 마침내 광문은 약국을 운영하는 어느 부잣집에 천거하여 고용인으로 삼게 하였다. 결국은 집주인이 광문을 약국 부자에 추천해 가지고 약국에 취직을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오랜 후 어느 날 부자가 문을 나서다 말고 자주자주 뒤를 돌아보다 도로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자물쇠가 걸렸나 안 걸렸나를 살펴본 다음 문을 나서는데 마음이 몹시 미심쩍은 눈치였다. 그러니까 광문을 두고 밖을 외출했는데 저놈이 혹시 도적질을 하지 않을까라고 광문을 의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 후에 돌아와 깜짝 놀라며 광문을 물끄러미 살펴보면서 이 사람들이 조심스럽죠.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다가 안색이 달라지면서 그만두었다. 네. 이게 돈이 없어졌는데 광문이 훔쳐갔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의심을 한 거죠. 광문은 실로 무슨 영문인지 몰라 여기 나오죠. 그래서 약국 부자의 신중한 태도. 바로 네가 훔쳐갔지 하지 않고 그래도 증거가 없으니까 말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의심만 한 거야. 아무 말도 못하고 지냈으며 그렇다고 그만두겠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그 후 며칠이 지나 부자의 처조카가 돈을 가지고 와서 부자에게 돌려주며 뭐라고냐. 얼마 전 제가 아저씨께 돈을 빌리러 왔다가 마침 아저씨가 계시지 않아서 제멋대로 방에 들어가 돈을 가져갔는데 아마도 아저씨는 모르셨을 것입니다. 라고 실토를 한 거야. 하는 것이었다. 이에 부자는 광문에게 너무도 부끄러워서 왜?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 나는 소인이다. 장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니 나는 앞으로 너를 볼 낯이 없다. 이 낯이 없다. 널 볼 면목이 없다 하고 사죄하였다. 그래서 약국 부자도 광문에게 사죄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고는 알고 지낸 여러 사람들과 다른 부자나 큰 장사치들에게 광문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두루 칭찬을 하고 여러 종실의 빈객들과 공경문화의 측근들에게도 지나치는 만큼 칭찬을 해대니 공경문화의 측근들과 종실의 빈객들이 모두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밤이 되면 자기 주인에게 광문의 이야기를 들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어 달이 지나는 사이에 사대부까지도 양반이죠. 모두 광문이 옛날에 훌륭한 사람들과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광문의 인물됨이 널리 퍼졌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서울 안에서는 모두 전날 광문을 후하게 대우한 집주인이 현명하여 사람을 알아본 것을 칭송함과 아울러 약국의 부자를 장자라고 더욱 칭찬하였다. 이때 돈놀이를 하는 자들이 대체로 머리꼬지, 옥비치, 머리핀이죠. 의복, 가재도구, 미, 가옥, 논바, 노복 등의 문서를 저당 잡고서 본값의 10분의 3이나 10분의 5를 쳐서 돈을 내주기 마련이었다. 즉 돈을 빌려준 거야. 전당포에다가 물건을 맡기고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분의 3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물건값이 10원이면 3원만, 물건값이 10원이면 5원만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전당포에다가 뭐 시계를 맡기면 실제로 10만 원짜리면은 돈을 10만 원 줍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한 3만 원, 5만 원. 그래야 나중에 찾으러 오니까. 그러나 광문이 빚보증을 서주는 경우에는 담보를 따지지 아니하고 천금이라도 당장에 내주었다. 왜? 그 진실한 광문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양반들에게는 돈을 잘 안 빌려줬는데 광문에게는 돈을 잘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광문의 그 진실함 때문에. 광문의 사람됨이 보세요. 애모는 극히 추악하고 말솜씨도 남을 감동시킬 만하지 못하였으며 입은 커서 두 주먹이 들락날락하고. 이 부분 이 시험에 잘 나와요. 이런 거. 광문의 의양모사. 의양이 뭐야? 겉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석중 놀이를 잘하고, 이거 보세요. 철교춤을 잘 추었다. 그 당시 이제 그 천민들이 하던 춤이에요. 천민들이 추던. 우리나라 아이들이 서로 욕을 할 때면 네 형은 달문이다 라고 놀려댔는데 달문은 광문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러니까 이 달문이다. 그럼 이 달문이 광문의 다른 이름인데 네 형은 달문이다 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천하게 그렇게 부른 것이죠. 그 다음에 광문이 길을 가다가 싸우는 사람을 만나면 그도 역시 옷을 홀랑 벗고 싸움판에 뛰어들어 뭐라고 시부렁대면서 땅에 금을 그어 마치 누가 바르고 누가 틀리다는 것을 판정이라도 하는 듯한 신용을 하니 온 저자 시장 사람들이 다 웃어대고 싸우던 자도 웃음이 터져 어느새 싸움을 풀고 가버렸다. 광문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광문은 나이가 40이 넘어서도 머리를 닦고 다녔다. 이거 보세요. 머리를 닦고 다녔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결혼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남들이 장가가라고 권하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 직접어법이죠. 잘생긴 얼굴은 누구나 좋아하는 법이다. 그러나 사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여자라도 역시 마찬가지다. 무슨 얘기야. 잘생긴 얼굴은 누구나 좋아한다. 남자가 이쁜 여자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자도 남자를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는데 사내도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여자라도 그렇다는 얘기는 여자도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남녀 평등의 어떤 근대적인 가치관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기에 나는 본래 못생겨서 광문이 스스로가 자기를 얘기하는 거야. 아예 용모를 꾸밀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였다. 남들이 집을 가지라고 권하면 나는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없는데 집을 가져 무엇하리. 더구나 나는 아침에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며 저자에 들어갔다가 저물면 부귀한 집 문간에서 자는 게 보통인데 서울 안에 집 호수가 자그마치 8만호다. 내가 날마다 자리를 바꾼다 해도 내 평생에 다 못 자게 된다고 사양하였다. 나는 집이 필요 없다. 그 얘기죠. 서울 아래 유명한 기생들이 아무리 곱고 아름다워도 광문이 성원해 주지 않으면 그 값이 한 푼어치도 못 나갔다. 예전에 궁중에 우리마, 각전의 별감, 부마도의 청지기들이 옷소매를 떨어뜨리고 운심의 집을 찾아간 적이 돼. 운심이 뭐냐? 운심. 아주 그 당시 잘 나가던 기생이에요. 여기 나오죠. 운심은 유명한 기생이었다. 대청에서 술자리를 벌이고 검은고를 타면서 운심에게 춤을 추라고 재촉해도
그 지체 높은 사람들이 춤을 추라고 해도 운심은 일부러 늑장을 부리며 선뜻 춤을 추지 않았다. 그 정도로 기생이지만 아주 도도하고 자존심이 강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광문이 밤에 그 집으로 가서 대청 아래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마침내 자리에 들어가 스스로 상자에 앉았다. 광문이 비록 해진 옷, 떨어진 옷을 입었으나 행동에는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의기양양했다. 눈가에는 짓무르고 눈곱이 끼었으며 아주 초라한 모습이죠. 취한 척 트림을 해대고 헝클어진 머리로 북상투를 튼 채였다. 온 좌상이 앉아있는 사람이죠. 실색하여 놀랐다는 얘기예요. 광문에게 눈짓을 하며 쫓아내려고 했다. 광문이 더욱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치며 곡조에 맞춰 노프랑라즈라 콧노래를 부르자 그렇게 도도했던 운심이 곧바로 일어나 옷을 바꿔 입고 광문을 위하여 칼춤을 추었다. 왜? 기생인 운심이도 광문의 인간미에 감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소설을 왜 썼겠어요? 그 당시에 양반이 있고 천민이 있었지만 양반들보다도 이렇게 인간성이 좋은 광문이라는 자가 많았다 이런 얘기죠. 그리하여 보세요. 그리하여 온 좌상이 모두 즐겁게 놀았을 뿐 아니라 또한 광문과 벗을 친구를 맺고 헤어졌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신분제도 이런 것을 좀 풍자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 더 왔는데 이거 볼까요?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인데 적절한 걸 찾아라. 이거 볼까요?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 여러분, 배경 묘사도 없고 배경 묘사를 통한 어떤 갈등 없죠? 여기 보세요. 다양한 일화를 나열, 누구에 대한? 광문에 대한 다양한 일화를 나열해 가지고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즉 광문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죠. 2번이 답이죠. 여기 저기 표시하는 거 보세요. 파란 부분이 잘못된 거야. 상세한 요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잘못된 거예요. 상세하진 않죠. 4번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을 관찰해 객관적이라는 말이 잘못된 거야. 이걸 뭘로 바꿔야 돼? 주관적으로. 고대 소설은 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객관적이 아니에요. 주관적이에요. 그 다음에 사건이 역전적, 역순행적으로 전개돼요. 모든 고전 소설은 여러분 순행적이에요. 여러분 역순행적 이 소설은 현대 소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전 소설은 그런 소설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박지원, 연암 박지원의 광문자전, 광문이라는 어떤 천민의 성품을 예찬하고 있는 주제에 나오죠. 신이 있고 정직한 광문에 대한 칭송. 여러분 이런 고대 소설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다음에도 또 좋은 작품 있으면 수업에 올릴게요. 여러분 꼭 복습해 주기 바랍니다.